84일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석 달에 가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베테랑 어부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은 치욕의 기록입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비정한 바다 위에서 말이죠. 주인공 산티아고는 지금 생애 최악의 연패 행진을 기록 중입니다. 그의 돛은 마치 영원한 패배를 상징하는 깃발처럼 너덜거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살라오라고 부르며 전염병 환자처럼 피하죠. 살라오라는 말은 운이 완전히 다해버린 불운하라는 뜻입니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84일이 있었을 겁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세상이 나를 등진 것 같은 잔인한 계절이죠. 하지만 노인은 구걸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낡은 배를 닦으며 다음 출정을 묵묵히 준비합니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은 바다의 푸른색을 간직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전사의 자부심입니다. 진정한 승부사는 운이 따르지 않을 때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바닥을 쳤을 때 비로소 솟구칠 준비를 하는 법이니까요. 이제 그는 남들이 비웃는 그 절망의 끝에서 노를 잡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노인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노인에게는 유일한 편의자 제자인 소년 마놀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부모는 노인의 불운이 옮을까봐 아들을 떼어놓죠. 가장 믿었던 지지자마저 사라진 완벽한 고립의 상태가 된 겁니다. 전쟁터에서 보급로가 끊기고 아군이 전멸한 상황과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하고 안락한 죽음을 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소년의 빈자리를 고독이라는 연료로 채웁니다. 혼자 남겨졌다는 것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홀로 배를 바다로 밉니다. 이것은 생계를 위한 낚시가 아니라 명예를 건 마지막 돌격입니다. 역사 속의 명장들이 단 한 척의 배로 대군을 맞이하듯 말이죠. 그는 마을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는 먼 바다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잔챙이를 낚을 때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 대어를 찾습니다. 안전한 연안을 벗어나 심연의 경계로 들어가는 노인의 뒷모습. 그 뒷모습에서 우리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느끼게 됩니다. 과연 그가 마주할 것은 차가운 죽음일까요? 아니면 눈부신 부활일까요? 지금 그가 던진 낚싯줄 끝에 지구상의 어떤 괴물도 감당 못할 진동이 시작됩니다. 이 진동의 정체가 노인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됩니다. 700m 아래 심연에서 올라온 것은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인의 배보다 60cm나 더 긴 거대한 청새치였습니다. 낚싯줄을 움켜쥔 노인의 등에 서늘한 전율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1대1로 맞붙는 정면 승부이자 목숨을 건 단독 결전입니다. 청새치는 거대한 제국처럼 묵직하게 배를 끌고 먼 바다로 나아갑니다. 노인은 낚싯줄을 어깨에 메고 자신의 몸을 하나의 말뚝으로 만듭니다. 피가 통하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노인은 적수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아름답고 거대하며 두려움이 없는 존재라고 나지막이 을조립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을 존경하는 마음이 들 때 싸움은 신성해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신성한 결투는 노인의 육체를 처참하게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왼손에 쥐가 나고 손바닥은 낚싯줄에 베어 피로 물듭니다. 보급도 지원군도 없는 이 고립된 전장에서
노인은 홀로 버텨야 합니다. 한 조각의 날생선으로 허기를 채우며 노인은 정신력을 시험받습니다. 과연 노인의 낡은 심장이 이 거대한 괴수의 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흘간의 소모전이 펼쳐집니다. 700m 아래 심연에서 배보다 더 큰 청새치가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몸을 말뚝 삼아 거대한 적수와 대치합니다. 적군을 향한 존경과 처절한 고통이 교차하는 신성한 결투입니다. 노인은 홀로 이 거대한 괴수의 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싸움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문으로 변해갑니다. 노인은 환각 속에서 과거 아프리카 해변의 사자들을 떠올립니다. 젊은 시절 팔씨름 왕으로 불리며 영광을 누렸던 기억을 호출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고통을 잊기 위해 과거의 자산을 끌어다 쓰는 도박입니다. 청새치는 지치지 않고 배를 끌며 노인의 인내심을 갉아먹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왼손을 반역자라 부르며 펴지라고 명령합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정신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죽느냐 죽이느냐의 이분법을 넘어선 기묘한 동질감이 형성됩니다. 노인은 물고기에게 너를 죽여야만 하지만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역사 속 위대한 정복자들도 가장 강력한 적 앞에서 이런 경애를 느꼈을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청새치가 수면 위로 원을 그리며 솟구칩니다. 태양 아래 은빛으로 빛나는 그 거구는 압도적인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작살 끝에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일격이 실패한다면 노인의 인생도 여기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심장을 겨냥한 마지막 투창이 과연 목표물에 닿을 수 있을까요? 승리의 환희가 찾아온 순간 더 잔혹한 재앙이 시작되려 합니다. 사흘간의 사투 속에서 노인은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며 버팁니다. 적군과 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정신력을 시험받는 극한의 시간입니다. 마침내 수면 위로 솟구친 청새치를 향해 마지막 작사를 준비합니다. 이 승리가 가져올 잔혹한 재앙을 노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노인의 작살이 청새치의 심장을 꿰뚫는 순간 바다는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것은 50평생 노인이 거둔 가장 찬란하고 거대한 전리품이었습니다. 배보다 큰 물고기를 옆에 묻고 노인은 집으로 향하는 항로를 잡습니다. 이것은 전설적인 정복자가 적국의 수도를 함락시킨 뒤 개선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승리를 거둔 직후입니다. 승리의 냄새는 적들보다 더 잔혹한 약탈자들을 불러 모으기 때문입니다. 청새치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바다 밑바닥의 악마들을 깨웠습니다. 첫 번째 습격자는 면도날 같은 이빨을 가진 거대한 마코 상어였습니다. 노인은 작사를 꽉 쥐고 죽음을 각오한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이것은 어렵게 얻은 영토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수성전의 시작입니다. 상어는 노인의 전리품을 조각내고 노인은 상어의 머리를 작살로 찢습니다. 하지만 상어가 죽으며 노인의 유일한 무기인 작살마저 가져가 버립니다. 이제 노인의 손에는 부러진 칼날과 낡은 노 한 자루뿐입니다. 과연 무기도 없이 몰려오는 하이에나 떼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바다는 이제 노인의 영광을 거대한 무덤으로 바꾸려 합니다. 노인의 작살이 청새치의 심장을 꿰뚫으며 찬란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피냄새는 더 잔혹한 약탈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첫 번째 상어와의 사투로 노인은 유일한 무기인 작살마저 잃습니다. 이제 부러진 칼날만으로 덮쳐오는 하이에나들을 막아야 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바다는 지옥의 전장으로 돌변합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떼를 지어 몰려오는 갈라노 상어들이 배를 에워쌉니다. 노인은 노 끝에 칼을 묶고 창을 만들고 어둠 속을 휘두릅니다. 이것은 패망해가는 국가가 마지막 남은 예비군까지 동원하는 모습입니다. 상어들이 청새치의 살점을 뜯어갈 때마다 노인은 자신의 살이 뜯기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는 몽둥이로 상어들의 머리를 내리치고 칼날이 부러지면 노로 내리찍습니다.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는 노인의 독백은 비명이 되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물량 공세를 퍼붓는 약탈자들 앞에 노인의 저항은 무력해 보입니다. 전리품은 점점 뼈대만 남아가고 노인의 힘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역설적이게도 노인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이제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이자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상어들의 이빨 소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노인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웁니다. 마지막 상어가 떠났을 때 배 곁에는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텅 빈 바다 위에서 노인이 마주한 참혹한 진실을 확인해 보시죠. 어둠 속에서 때로 몰려오는 상어들에 맞서 노인은 마지막 자존심을 건 사투를 벌입니다. 칼이 부러지고 몽둥이가 휘둘러지는 처절한 소모전입니다. 전리품은 뼈만 남아가지만 노인은 인간의 파괴되지 않는 정신을 증명합니다. 마지막 상어가 떠난 뒤 노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노인은 마침내 작은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배 곁에 묶인 것은 500kg의 고기가 아니라 거대한 척추뼈뿐이었습니다. 85일 만의 귀환이었지만 노인의 손에는 단 1센트의 수익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이것은 완벽한 파산이자 처참한 실패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해안가에 모여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노인의 패배가 아니라 그가 마주했던 적의 거대함이었습니다. 5미터가 넘는 청새치의 뼈는 노인이 치른 전쟁의 규모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고요한 경외심으로 바뀌어 항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노인은 모든 자산을 잃었지만 잃어버렸던 영웅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닌 정신적 승리가 어떻게 전설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순간 노인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앞의 결과가 뼈뿐이라며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뼈야말로 당신이 도망치지 않고 싸웠다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훈장입니다. 이제 노인의 상처 입은 손 위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뼈만 남은 전리품과 함께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실패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거대한 뼈를 보며 경외심에 잠깁니다. 노인은 물질을 잃었으나 영웅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그 뼈는 노인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이자 훈장입니다. 소년 마널리는 노인의 깊게 팬 손바닥 상처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다시는 이 위대한 스승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노인의 투쟁은 한 개인의 기록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역사에서 패배한 혁명이 훗날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노인은 다시 낡은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의 꿈속에는 다시 아프리카 해변의 어린 사자들이 나타나 뛰어놉니다. 사자는 노인이 평생 추구해온 강인함과 고귀한 투쟁 정신의 상징입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사자처럼 포효하고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이 노인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부서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 마음을 당신은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상어떼에게 뜯기는 고통뿐이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배 뒤에 남겨진 그 거대한 뼈가 내일의 당신을 증명할 것입니다. 노인의 사자 꿈은 이제 당신의 꿈이 되어 다시 시작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노병의 마지막 성전이 여러분의 삶에 던진 파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설의 시작일 뿐입니다. 마놀리는 노인의 상처를 보며 그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노인의 투쟁은 계승되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꿈속의 사자처럼 노인의 영혼은 여전히 강인하게 살아있습니다. 부서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 그 마음이 이제 당신의 삶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노인의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 앞에 남겨진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왜 해밍웨이는 노인에게 그토록 잔인한 결말을 안겨주었을까요? 모든 고기를 잃고 뼈만 남게 한 것은 작가의 가학적인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승리와 진짜 승리를 구분하라는 서늘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매일 통장 잔고와 가시적인 성과라는 고깃덩어리에 집착하며 삽니다. 하지만 상어떼와 같은 세상의 풍파는 언제든 그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배 옆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입니까? 아니면 그 거대한 괴수와 싸웠다는 뼈대입니까? 역사는 영토를 넓힌 정복자보다 자기 자신을 정복한 자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산티아고 노인이 남긴 뼈는 단순한 생선 유해를 넘어선 인간의 골조입니다. 어떤 재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영혼의 골격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이 84일의 불운을 뚫고 쟁취한 진정한 전리품입니다.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살점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을 뼈입니까? 해밍웨이가 노인에게 뼈만 남긴 것은 가짜 승리와 진짜 승리를 구분하라는 경고입니다. 세상의 풍파는 성과를 앗아갈 수 있지만 싸웠다는 증거인 뼈대만은 남습니다. 역사는 자신을 정복한 자를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지키려는 것은 당장의 살점입니까? 아니면 영원할 영혼의 골격입니까? 이제 이 원고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상어 같은 경쟁자들에게 소중한 결과물을 뜯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허탈한 마음으로 빈 배를 끌고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항구의 사람들은 당신의 빈손이 아니라 당신의 뼈를 봅니다. 당신이 얼마나 먼 바다까지 나갔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거대한 운명과 싸웠는지 말입니다. 노인이 꿈꾸던 사자는 결코 늙지 않고 해변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사자는 바로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야성이자 꺾이지 않는 자존심입니다. 비록 오늘은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돛을 올릴 힘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노인과 바다가 주는 위로란 바로 이런 지독하고도 현실적인 응원입니다. 패배가 확정된 순간에도 작사를 놓지 않는 그 고귀한 야만성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바다에는 지금 어떤 사자가 잠들어 있습니까? 그 사자를 깨워 다시 먼 바다로 나갈 준비가 되셨다면 이 영상은 성공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처절하고도 위대한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빈배로 돌아오는 길이라 해도 사람들은 당신이 쌓은 뼈를 보고 경외할 것입니다. 노인의 사자는 당신의 꺾이지 않는 자존심입니다. 오늘 패배했더라도 다시 돛을 올릴 힘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작사를 놓지 않는 야성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당신의 잠든 사자를 깨워 다시 먼바다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노인이 처음부터 먼바다로 나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물고기를 잡았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병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비겁한 평화일 뿐입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개척자들은 늘 안전한 해안선을 포기한 자들이었습니다. 노인이 선택한 먼바다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그는 안락한 패배보다 고통스러운 도전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성공의 크기는 여러분이 머물렀던 장소의 깊이가 결정하는 법입니다. 노인은 육체적인 안락을 제물로 바쳐 불멸의 정신적 영토를 획득했습니다. 이것은 자산관리의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확실한 손실이 예견된 상황에서도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입하는 리스크. 노인은 자신의 생명이라는 마지막 자본을 걸고 존엄이라는 배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전한 해안가에서 잔챙이들과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성배는 언제나 폭풍이 몰아치는 먼바다 한가운데에 숨겨져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에 머물렀다면 비극은 없었겠지만 노병에게 그것은 비겁한 평화일 뿐입니다. 위대한 개척자들은 늘 안전한 해안선을 포기했습니다. 노인은 안락 대신 고통스러운 도전을 선택해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성배는 폭풍이 몰아치는 먼바다 한가운데에 숨겨져 있습니다. 노인이 집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든 그 낡은 침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곳은 폐잔병의 수용소가 아니라 승전 장군의 휴식처와도 같습니다. 비록 빈손이지만 그의 잠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깊었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나쁘면 과정 전체를 부정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밍웨이는 노인의 잠을 통해 과정의 신성함을 역설합니다. 싸움이 끝난 뒤에 찾아오는 이 깊은 평화는 오직 끝까지 간 자만이 누립니다. 노인의 상처난 손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흉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다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 얻어낸 영광스러운 무공훈장입니다. 소년 마놀린이 노인의 손을 보며 울었던 이유는 그 숭고함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기록된 문장보다 몸에 새겨진 흉터에 의해 더 진실하게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오늘의 상처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들이 모여 훗날 당신의 자서전에서 가장 빛나는 문장이 될 것입니다. 노인이 꿈꾸는 사자는 결코 화려한 왕좌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거친 모래바다 위에서 다음 사냥을 준비하며 조용히 숨을 고를 뿐입니다. 당신은 오늘 밤 어떤 사자와 함께 잠드시겠습니까? 노인의 낡은 침대는 폐잔병의 수용소가 아닌 승전 장군의 휴식처입니다. 결과가 나빠도 끝까지 싸운 자만이 누리는 신성한 평화가 있습니다. 노인의 상처는 바다에 맞서 얻은 영광스러운 무공훈장입니다. 오늘 당신의 상처는 훗날 자서전에서 가장 빛나는 문장이 될 것입니다. 노인의 낡은 돛배 곁에 남겨진 청새치의 뼈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입니다. 마을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라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어떤 여자는 그것이 커다란 상어인 줄 알고 웨이터에게 묻기도 합니다. 세상의 대중들은 당신이 흘린 피의 본질에 대해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결과물만 보고 그것이 상어인지 청새치인지 판단하려 듭니다. 하지만 그 뼈의 주인인 노인은 타인의 오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대중의 환호가 아니라 오직 당사자의 침묵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밤잠을 설쳐가며 지켜낸 가치를 세상이 몰라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고수는 자신의 전장을 설명하기 위해
구태여 입을 열지 않습니다. 등에 새겨진 흉터와 배 옆에 남은 앙상한 뼈가 모든 서사를 대신합니다. 노인은 이제 마을의 동정 대상이 아니라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가 흘린 땀방울은 소금기가 되어 바다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타인의 눈이 아니라 당신의 작살 끝에서 결정됩니다. 관광객들은 청새치의 뼈를 보며 상어인 줄 착각하지만 노인은 침묵합니다. 대중은 당신이 흘린 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타인의 환호가 아닌 당사자의 침묵 속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당신의 작살 끝에서 결정됩니다. 노인은 이제 죽음보다 더 깊은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전설을 잉태합니다. 마치 거대한 전투를 마치고 은퇴한 장군이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년 마놀리는 이제 부모의 허락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노인과 함께하겠다고 합니다. 노인의 실패한 조업이 오히려 소년이라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든 셈입니다. 이것은 자본의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무형자산의 가치 상승입니다. 눈에 보이는 고기는 사라졌으나 신뢰와 경애라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얻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문명은 찬란한 물질적 번영보다 고결한 정신의 전수에서 시작됩니다. 노인이 던진 작살은 이제 소년의 손으로 옮겨가 대를 이어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지만 우리가 남긴 투쟁의 기억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인간은 파괴될 수 있어도 그가 남긴 의지는 상어 떼조차 씹어 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켜낸 그 작은 원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이정표가 됩니다. 고독한 노인의 항해가 온 마을의 공기를 바꾼 것처럼 당신의 걸음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 모든 사투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바다의 사자가 포효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소년이라는 강력한 후계자를 얻으며 무형의 자산을 구축했습니다. 고기는 사라졌으나 신뢰와 경애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파괴될 수 있어도 그 의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지킨 원칙이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노인과 바다라는 거대한 전쟁사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이 비극적인 실패담을 읽으며 가슴 벅찬 승리를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노인이 결과의 노예가 아닌 과정의 지배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85일 전의 노인과 오늘의 노인은 겉모습은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심해의 괴수와 사투를 벌이며 강철처럼 단련되었습니다. 세상은 결과물인 고기에 무게로 당신의 가치를 매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당신이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 버틴 시간의 깊이를 기록합니다. 패배가 예정된 전장이라도 기꺼이 투입되는 용기야말로 인간의 특권입니다. 노인은 뼈만 남은 청새치를 통해 우리에게 침묵의 웅변을 건네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도 다시 시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상어떼가 휩쓸고 간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 허무의 공간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꺾이지 않는 의지뿐입니다. 우리는 노인의 실패에서 가슴 벅찬 승리를 읽습니다. 그는 결과의 노예가 아닌 과정의 지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결과로 당신을 평가하지만 역사는 당신이 버틴 깊이를 기록합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모든 것을 잃어도 다시 시작하는 자입니다. 당신의 허물을 채울 힘은 오직 당신의 의지뿐입니다. 이제 영상의 막을 내리며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아프리카의 사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은 매일 밤 꿈속에서 사자를 만나며 다음 날의 사투를 준비했습니다. 현실의 고통이 아무리 가혹해도 가슴속에 사자를 품은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상처 입고 돌아온 당신의 침대 곁에도 사자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비록 손바닥은 베이고 전리품은 뼈만 남았을지라도 당신은 당당해야 합니다.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고 비겁하게 타협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작사를 던졌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이 시대의 산티아고이며 전설의 주인공입니다. 노인의 사투가 여러분의 무뎌진 야성을 깨우는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역사의 이면과 인간의 위대함을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노병의 항해를 멈추지 않게 하는 든든한 보급품이 됩니다. 당신의 사자는 오늘 밤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당신의 아프리카 사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 속에 사자를 품은 자는 어떤 고통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고 끝까지 작사를 던졌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당신은 이 시대의 전설입니다.